안녕하세요. 78세 된 김정호입니다. 오늘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너싱홈에 보내려고 했다가 제가 캐나다에 콘도 2채가 있다는 걸 알고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건설회사에서 37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장 관리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일해서 동료들과 상사들한테도 인정받으며 살았어요. 63세에 정년퇴직하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때 아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병원비며 간병비며 해서 퇴직금은 금세 다 떨어졌고 3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살면서 국민연금 85만 원하고 기초연금 33만 원으로 한 달에 118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생활비가 150만 원은 나가거든요. 매달 30만 원씩 모자라서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빼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들 민수가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좀 늘어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가끔 약속을 잊는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걸 핑계 삼아서 저를 너싱홈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쯤 일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며느리 선영이랑 같이 집에 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니 아버지 혼자 계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도 많고 혹시 가스불 끄는 걸 잊으시거나 하면 위험하잖아요. 며느리 선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저희도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뭔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너싱홈 팸플릿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시설도 좋고 간병사분들도 친절하대요. 아버지 또래 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물론 아들의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너싱홈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야,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경제 사정도 그렇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경제 사정이 어쨌다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통장 잔고 얼마 안 남은 거 저희도 알아요. 매달 적자 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지훈이 취업 준비에 서연이 대학 등록금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버지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저를 너싱홈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퇴직하기 1년 전인 2005년경이었어요. 회사 동료 한 명이 캐나다 부동산 투자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정호 형, 캐나다 토론토 쪽 콘도가 요즘 괜찮다던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너무 비싸졌는데 해외 투자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해외 투자라는 게 막막하기도 하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료가 캐나다에 사는 친척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퇴직금 5천만 원하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 1억 원에서 총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여보, 그 먼 곳에 집을 사서 어떻게 해요? 관리도 안 되고 팔 때도 복잡할 텐데.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캐나다 부동산이 전망이 좋더라고요. 특히 토론토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민 가는 곳이라 임대 수요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결국 아내를 설득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토론토 다운타운 근처 콘도 2채를 샀습니다. 당시 환율로 치면 한 채당 15만 캐나다 달러 정도였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후회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나 싶었고 임대도 잘 안 나가서 관리비만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부터 서서히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부동산 업체에서 시세 조회를 해보니까 한 채당 65만 캐나다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2채 합쳐서 130만 캐나다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13억 원이 넘어요. 15년 만에 거의 10배가 오른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병으로 고생할 때도 팔 생각을 해봤지만 임대료도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냥 두었거든요. 아내도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여보가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너싱홈에 보내려고 하니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날 아들하고 며느리가 간 후에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다음 주까지 결정해 주세요. 너싱홈 입소 대기자 명단에 올려놔야 해요.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저희가 아버지 모시고 살기는 힘들어요. 집도 좁고 저희도 바쁘고. 너싱홈이 아버지한테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확인해 보자고. 그래, 알겠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아들하고 며느리가 뭔가 싶어서 저를 쳐다봤어요.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안 한 얘기가 있는데 캐나다에 콘도 2채가 있어. 순간 둘 다 멍해지더라고요. 네? 아버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가 어리둥절해하면서 물어봤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콘도 2채를 15년 전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13억 원 정도 된다. 며느리 선영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야. 여기 부동산 업체에서 보내준 시세 조에서 있어. 제가 서류를 보여주니까 둘 다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아버지 그러면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저희가 아버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민수도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 그러면 너싱홈 얘기는 잊어버려요. 아버지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죠. 정말 순식간에 180도 달라진 태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지면서 매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가지고 갈게요. 아들도 주말마다 와서 아버지, 몸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손자 지훈이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주 못 뵈서 죄송해요. 손녀 서연이까지 와서 할아버지, 제가 경영학과인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가르쳐 주세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버님, 그 캐나다 콘도 임대료는 얼마나 나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아들도 슬쩍슬쩍 떠보더라고요. 아버지, 유언장은 작성해 두셨어요? 상속 관련해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를 너싱홈에 보내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비위를 맞추기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이 사람들한테는 저라는 사람보다 제가 가진 돈이 더 중요한 거구나. 어느 날 며느리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캐나다 부동산 관리가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정리나 이런 것들 복잡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확실히 말했어요. 선영아, 고마운데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으면 진작에 도와주지. 내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걱정돼서요. 걱정되면 한 달 전에 나를 너싱홈에 보내려고 했을 때 걱정했어야지. 그 이후로 며느리는 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지훈이가 취업 준비하는데 좀 힘들어해요. 학원비며 뭐며 해서 돈이 좀 들어가는데요. 서연이도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 돈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이제는 돈을 달라고 하고. 어느 날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한테 실망했어. 왜요, 아버지? 너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싱홈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뭐가 아니야? 한 달 전에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버지 경제 사정 어렵다고 자기들도 지원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아들이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민수야, 아버지가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 너는 내가 가난할 때와 부자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현실적인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부모를 돈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지.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아들이 안 왔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혼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냐? 제가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문제야.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아버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가 모셔야 할 분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민수야, 아버지도 너를 이해해.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너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됐어요. 그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조금 다르더라고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가끔 슬쩍슬쩍 재산 얘기를 꺼내곤 해요. 며칠 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혹시 캐나다 콘도 중에 한 채 정도는 팔아서 한국에 집을 사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관리도 편하고 임대료 수입도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속내를 보니까 결국 돈을 받아내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했어요. 선영아,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조금 당황하면서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 편의를 위해서요. 내 편의는 내가 알아서 챙게. 이제는 조금 선을 그어놨어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 고맙지만 제 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요즘 생각해보면 참 복잡한 기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변한 모습을 보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다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손자 지훈이에요. 이 녀석이 요즘 저한테 완전히 달라붙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캐나다 부동산 관리 도와드릴게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컴퓨터도 잘 다루거든요. 할아버지, 저 캐나다 여행 한번 가서 할아버지 콘도 상태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녀석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취업하면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결국 돈 달라는 얘기였어요. 지훈아, 내가 취업해서 용돈 주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내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성인이 됐으니까 할아버지 모셔야죠.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왔어? 할아버지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지훈이가 할 말이 없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손녀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주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할아버지, 제가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투자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진짜 공부하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돈과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할아버지가 투자로 많이 버셨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이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족 모임을 한번 가졌어요. 아들 네 식구들 다 불러서 확실히 얘기하려고요. 너희들 다 모인 김에 할 얘기가 있어. 다들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를 쳐다봤어요. 먼저 민수야, 너는 한 달 전에 나를 너싱홈에 보내려고 했지? 아버지. 아니야, 들어봐. 그때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어?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이게 맞는 거야? 며느리 선영이도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난할 때는 너싱홈에 보내자고 하더니 이제는 내 재산 관리 도와주겠다고?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죄송해요, 아버님. 지훈아, 서연아, 너희들도 그래.
할아버지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주 오고 돈 달라고 하고. 그 전에는 언제 왔어? 손자, 손녀들도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야.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정말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돈으로만 평가해도 되는 거야?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되면 내가 가난할 때도 걱정해야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된다고? 말이 안 되지. 그 순간 조용하던 손자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적어도 이 녀석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적어도 내가 솔직하네. 하지만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단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손녀 서연이도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 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고 집값은 비싸고.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그래, 너희들 사정도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ATM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민수야, 일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자식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를 너싱홈에 보내려고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며느리도 같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그때 제가 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선영아, 너도 마음은 이해해. 시어머니도 없이 시아버지 모시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제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씁쓸할 때가 있어요. 결국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정호 형,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래도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형도 이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 집값은 비싸고 일자리는 없고. 그 말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돈으로만 평가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진짜 효도가 뭔지에 대해서예요. 옛날에는 부모 봉양이 당연한 의무였는데 요즘은 그것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부동산 투자를 한 이유도 사실은 노후 준비 때문이었거든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돈이 있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는 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아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잘 모실게요. 그래, 그런 마음이면 됐어. 그런데 아버지, 그 캐나다 부동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완전히 돈에 대한 관심을 놓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그냥 아들로서의 역할만 하면 돼. 네, 아버지, 알겠어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 재산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기대하고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일단은 아들한테 물려주기로 했는데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기대하면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요. 변호사가 그런 조건은 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그런 조건을 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식이 부모 재산만 기대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야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요? 엄격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돼요.
그 이후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제 자식들이 제 재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어차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 죽은 후에는 제가 정한 조건에 따라 처리될 테니까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돈이 있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자식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순수한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하니까 태도는 좋아졌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며느리가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왔어요. 아버님, 갈비찜 해왔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고마워하면서 받았는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캐나다 부동산 시세가 어떤가요? 뉴스에서 보니까 많이 올랐다던데요. 결국 또 재산 얘기였어요. 선영아, 갈비찜은 고맙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아, 네,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재산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바꿔버려요. 어제도 손자 지훈이가 와서 할아버지, 캐나다 달러 환율이 요즘 어떤가요? 지훈아, 그런 얘기 말고 요즘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냐? 아, 네,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투자 이야기도 궁금해서요. 투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치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예요. 지금은 재산 관리를 제가 하고 있지만 나중에 판단력이 떨어지면 자식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어르신, 후견인을 지정해 두시면 나중에 판단력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전문기관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민 끝에 전문기관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자식들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관리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사실도 아직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할 생각이에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캐나다 부동산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너싱홈에 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식들의 진심은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 자식들이 제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집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보였다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해요. 그런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이죠.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해요. 아들도 며느리도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난주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런 마음 가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 안 할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캐나다 부동산 관련 서류들 정리해 두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결국 또 재산 얘기였어요. 민수야, 내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어?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딱 잘라서 말해요. 내 재산 얘기는 하지 마. 그런 얘기 나오면 집에 가. 처음에는 서운해하더니 이제는 조금씩 자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부동산 공부를 좀 해봤는데 캐나다 부동산 세금이 꽤 나온다던데요. 선영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죄송해요. 아버님 도움이 될까 해서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정말 지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13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갈 만해요. 특히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돈을 모은 이유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돈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어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차라리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너싱홈에 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식들의 진심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며칠 전에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호야, 너 참 운이 좋았다. 나는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 그래? 나도 위험한 도박이었는데 운이 좋았나 봐. 자식들 반응은 어때? 그게 문제야.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그럴 만하지.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데. 힘든 건 이해하는데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도 내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니야. 요즘 부모 안 모시는 자식들도 많은데. 동료 말이 맞기는 해요. 요즘 부모를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에 비하면 저희 아들은 그래도 나은 편인 것 같아요. 비록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모시려는 마음은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아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살까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진심인가 싶어서 기뻤는데 나중에 며느리와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보, 아버님 모시고 살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힘들 것 같은데. 13억 원이 걸린 일인데 좀 참자. 이런 대화를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확실히 말했어요. 민수야, 고맙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왜요, 아버지? 같이 사시면 외롭지도 않고 좋잖아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아버지, 혹시 저희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혼자가 편해. 결국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사실 같이 살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제안이 하나 있어. 뭔 제안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돈 얘기는 일절 하지 말자. 그냥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로 지내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하세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버지,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 것이고 죽은 후에는 법대로 하면 돼. 아들이 조금 당황하더니 알겠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재산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슬쩍슬쩍 떠보기는 해요. 아버지, 요즘 경제 뉴스 보세요? 왜? 캐나다 경제가 어떻다던데요? 민수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죄송해요. 습관적으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제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비슷해요. 직접적으로 재산 얘기는 안 하지만 돌려서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응, 잘하고 있어. 그런데 혹시 치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야? 아니에요. 그냥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결국 재산 관리 얘기를 하려는 거더라고요. 선영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가 알아서 해.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관계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고. 적어도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자식들이 진짜 저를 사랑해서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명확하게 알잖아요.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 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일이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식들도 이제는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돈보다는 진정한 가족애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지난주에 손자 지훈이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다는 거야?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문제였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할아버지 돈 얘기는 절대 안 할게요. 이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손녀 서연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반성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현실적으로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서연아, 너희들 나이에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앞으로는 할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로 봐줘. 네, 그렇게 할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씩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비록 돈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 더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진정한 부자가 뭔지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가족들과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13억 원이 있어도 가족들이 저를 돈으로만 본다면 그게 진정한 부자일까요? 오히려 돈은 없어도 가족들이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부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돈 얘기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아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즘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은근히 돈 얘기로 이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아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어요. 민수야, 힘들겠구나. 하지만 너는 성실하니까 괜찮을 거야. 네,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대화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서로 부담스러운 얘기 없이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할 수 있어서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어딘가 어색했는데 요즘은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며느리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왔어요. 아버님, 김치 담갔는데 드셔보세요. 고맙다. 선영이가 담근 김치는 맛있잖아. 아버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대화 뒤에 꼭 재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김치 얘기만 하고 끝났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 대화가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요즘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는 일인데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도 보내고 사회 참여도 할 겸해서요. 주로 동네 공원 청소나 교통 정리 같은 일을 해요. 처음에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심심해서 하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일을. 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 게 아니라요. 아들이 제가 일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돈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을 하나 싶은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다도 떨고 적은 돈이지만 제 힘으로 벌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며칠 전에 함께 일하는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호 씨, 부러워요. 아들이 그래도 자주 오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아들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요. 손자들 얼굴도 명절 때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어요. 비록 돈 문제로 복잡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주 와서 안부를 묻고 신경 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인생의 진짜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예요. 젊을 때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인정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복잡해진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지난주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라.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이 돈도 저를 위해서만 쓸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요즘 기부처를 알아보고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에 조금씩 기부하려고요. 자식들한테는 아직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또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죽은 후에는 유언장에 기부 관련 내용도 포함시킬 생각이에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유언장에 기부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체 재산의 30% 정도요. 그러면 약 4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가족들과는 상의해 보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얘기할 생각이에요. 변호사가 가족들과 미리 상의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 자식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부 계획을 어떻게 얘기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이에요. 지난달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캐나다 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호 씨도 같이 가요. 저는 괜찮아요. 돈도 아깝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캐나다에 부동산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그래서 혼자 캐나다 여행을 계획했어요. 15년 만에 제가 투자한 콘도를 직접 보고 싶더라고요.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혼자 가시겠다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뭐가 위험해?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에서 며칠 있다 오는 건데. 그래도 아버지 나이에 해외여행을. 나이가 몇 살인데 여행도 못 가? 며느리도 걱정하더라고요. 아버님,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번역 앱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산다고 하던데. 결국 제가 고집을 피워서 혼자 캐나다에 다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5년 전에 사진으로만 보던 콘도를 직접 보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시설도 깔끔하고. 현지 부동산 업체에서 만난 직원이 한국분이었는데 제 투자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요. 이 지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지하철도 연결되고 대학교도 가까워서 임대 수요가 아주 좋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캐나다에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들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무 일 없으셨죠? 응, 재미있게 잘 다녀왔어.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집에 와서 여행 사진을 보여주니까 가족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콘도예요? 응, 생각보다 좋지? 와, 정말 멋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사진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15년 전에 어떻게 이런 곳을 찾으셨어요? 운이 좋았지 뭐. 아니에요. 아버님이 안목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록 돈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제가 한 투자를 가족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여행을 다녀온 후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가진 재산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도 예전보다는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요즘은 그냥 평범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주말이면 아들네가 와서 함께 식사하고 손자, 손녀들과 수다 떨고. 물론 아직도 가끔은 재산 관련 얘기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아요. 며칠 전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뭔 소리야?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모실게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며느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못났어요. 시어머님도 안 계신데 시아버님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 선영아, 이제 괜찮아.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계속 숨기고 살았다면 자식들이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살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여전히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자식들을 완전히 믿지도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자는 마음으로요.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전에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호 씨 부러워요. 아들이 자주 와서 안부 묻고. 그런가요? 저는 아들이 돈 달라고 할 때만 와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비록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저를 걱정하고 관심 가져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완벽한 가족은 없다고. 어느 가족이든 나름의 문제와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중요한 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겠죠. 저희 가족도 돈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졌지만 이를 통해서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이 재산도 의미 있게 사용해서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인생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름대로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돈의 진짜 가치와 가족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에게요.